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주중이 되면은 아마 마케팅 본업을 하느라고 클라이언트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일 1영상 혹은 2일 1영상을 올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영상들을 찍어서 제 생각을 남기고 또한 이제 최대한 많이 제 투자의 생각들을 남겨놔서 어떤 근거 있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왜 샀는가에 대한 유튜브를 남겼는데요. 그 유튜브가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제가 테슬라 주식을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됐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지금 경제 흐름이 대단히 좀 팬덤 경제의 힘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팬과 스타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새로운 이코노미의 방식이 굉장히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다면은 가장 파급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팬덤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가장 좀 디바이스나 새로운 혁신을 보이고 있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다시 필터링을 해봤을 때도 역시 테슬라가 추려지는 바람에 좀 더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었었는데요. 몇 가지 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디즈니 마블의 어벤져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미스터 트롯,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탄소년단,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좀 팬덤 경제가 얼마나 로열티가 강하고 그들로 인해서 생기는 이코노미의 힘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좀 이런 일련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혹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너무 일론 머스크를 위한 팬덤화 되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그 스타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이, 물론 뭐 애플의 광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광고의 힘도 굉장히 컸지만 애플은 사실 스티브 잡스라는 슈퍼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로열티를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가 가지는 힘은 결국에는 단순히 스티브 잡스 개인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가지는 혁신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애플의 정신으로 이어져 있고 그게 디자인으로 드러나고, 이런 일련의 브랜드 자체를 내가 소비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가치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및 피처폰의 역사를 한번 들고 왔는데, 사실 이런 일련의 시간들 중에서 애플은 2007년 6월 29일에 AT&T를 통해서 처음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런 폰들을 내고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 갤럭시나 제가 알기로 옴니아가 나온 시기만 해도 2010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면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아이폰이 당시에 독보적인 위치였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폰밖에 대체제가 없는 상황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아이폰이 이만큼 혁신적이구나, 그거에 대한 로열티가 그대로 애플의 아이폰이나 어떤 디바이스들에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강력한 팬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테슬라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의 첫 전기차는 거의 슈퍼카를 만들겠다는 로드스터로 출시되었습니다. 2008년에 출시되었고 이후에 2012년에 모델 S가 출시됩니다. 2012년에 모델 S가 출시돼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에서 9년이 지난 시간인데, 지금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제가 볼 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이제 조선비즈 보다가도 기자님께서 테슬라 모델 3를 놓고 11년 전에 아이폰 쇼크를 재현할까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저는 동감을 해서, 그러니까 그 말에 어쨌든 동감을 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사는 데에 하나의 근거로서 놓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쇼크가 재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와는 좀 반대적으로
안전마진 개념으로 조금 본다 하면 두 가지 점에서 최근에 호재가 좀 강력한 호재가 두 가지가 남았다고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6월 달로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를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 할지는 아직 뉴스나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를 통해서 테슬라의 배터리에 대한 원가 절감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테라팩토리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양산해낼 수 있을까를 언론에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이제 기대된다고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이미 사실 상당히 예전부터 반영이 돼서 지금 약간 좀 더 버블이 껴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데이 발표가 있고 나면은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P 500의 편입 가능성입니다. 요즘에 워낙에 ETF,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나 뭐 패시브 투자 자금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S&P 500에 편입함으로써 테슬라가 그 인덱스 펀드에 테슬라가 ETF의 자금을 수혈받으면 얼마나 주가 상승이 있을까 예상은 가지 않지만, 이런 뉴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파급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제가 알기로는 S&P 500에 편입이 되려면 4분기 내내 수익이 나야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분기째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S&P 500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댓글을 처음 받게 되면서 댓글을 확인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요것은 제가 예전에 생각을 했던 부분이니 한 번 더 올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 잠깐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말이 끝나가는데요. 지금 이걸 찍는 날짜는 일요일이고요.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요즘 같은 때에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이상 올바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